여러분, 주유소 전광판을 보셨습니까? 리터당 3,000원이 찍혀 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뚫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겁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이 두 곳이 동시에 막혀버렸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홍해마저 전면 봉쇄될 위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단지 7,000km 밖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내 지갑이 실시간으로 털리는 걸까요?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추적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 거래되는 원유의 흐름을 보시죠. 미국 에너지정보청 통계에 따르면 세계 원유의 약 20%가 호르무즈를 지납니다. 하루에만 약 2천만 배럴이 넘는 막대한 양입니다. 홍해를 지나는 물량도 하루 900만 배럴에 달합니다. 이 두 곳을 경제학에서는 초크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초크포인트란 지정학적으로 매우 좁고 통과하기 필수적인 해협을 말합니다. 명절 귀성길에 꽉 막힌 1차선 터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이 막히면 우회로가 아예 없거나 너무 멉니다. 배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한참을 돌아가야 합니다. 운송기간만 최소 2주가 더 걸리게 됩니다. 물류비는 당연히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해운조사기관 클락슨 자료를 보실까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운임이 벌써 150%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가 늦게 도착하고 운임이 오르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기름값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뛸 수 있을까요? 진짜 막대한 돈을 버는 흑막은 따로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돈의 흐름을 직접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동네 주유소에서 10만원을 결제합니다. 이 돈은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매달 경유값으로 150만원을 쓰는 화물차 기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가 낸 돈이 온전히 기름값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정부가 세금으로 약 45,000원을 떼어갑니다. 유류세와 부가세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남은 55,000원 중 수입원가가 약 4만원입니다. 정유사는 여기서 약 1만원 정도를 가져갑니다. 이걸 정제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정제마진이란 원유를 들여와 휘발유로 가공해서 파는 이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빵집이 밀가루를 사서 빵을 팔아남기는 돈입니다. 여기서 다시 운송비와 카드 수수료 약 3,000원이 빠집니다. 결국 동네 주유소 사장님 손에 떨어지는 건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고작 2,000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10만원을 결제해도 진짜 기름값은 절반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세금과 대형 정유사의 몫입니다. 결국 150달러짜리 원유를 팔아 폭리를 취하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를 150달러까지 끌어올린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투기 자본입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당장 원유 생산을 멈춘 게 아닙니다. 바닷길이 막혔다는 공포심이 시장을 덮친 겁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공급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공급 충격이란 물건이 부족해질 것이란 공포의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입니다. 과거 마스크 대란 때 가격이 10배씩 뛰었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은 바로 이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최근 통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유 선물 시장의 투기적 매수 포지션이 한 달 새에 40%나 급증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만져보지 않은 투기꾼들이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물과 기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뭄이 심하게 났다고 수돗물 가격이 하루아침에 3배씩 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수도 요금을 공공재로 묶어 강력하게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하게 투기판의 카지노 칩처럼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불합리하고 잔인한 게임의 인질이 된 걸까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받고 있을까요?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갤런당 3달러 대 리터당 약 1,000원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가 폭등에도 우리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비결은 강력한 자국 내 셰일오일 생산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전략 비축유를 유동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사용하는 원유의 10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심지어 수입 원유의 약 70%가 바로 저 문제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구조적으로 완벽한 포로 상태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주말에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강원도로 여행 가려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값만 15만원, 톨게이트비 왕복 4만원입니다. 결국 여행을 포기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뼈아픈 현실입니다. 매일 학교에 스쿠터를 타고 가는 대학생 자취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 가기가 두려워 버스를 타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출퇴근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유를 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가격 비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가격 비탄력성이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숨을 참을 수 없듯이 기름 소비도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은 단순히 기름값 상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제조국가입니다. 공장을 돌리고 트럭으로 물건을 나르는 모든 과정이 기름이고 비용입니다. 이 물류 비용이 오르면 당연히 라면, 빵, 옷 가격이 전부 다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서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전체 물가가 덩달아 뛰는 현상입니다. 내 통장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상머리 물가만 무섭게 치솟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게임의 규칙은 영원히 안 바뀌는 걸까요? 유가 150달러 시대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려면 미래의 변화를 먼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충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당장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공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에 점차 적응하고 있습니다. 남미 가이아나와 브라질 등 비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추가 증산 카드도 여전히 강력하게 유효합니다. 따라서 길어도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글로벌 유가가 안정세를 찾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아주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인질극에 당하지 않을 구조적 개선 방향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중동에 과도하게 편중된 원유 도입선을 미주와 아프리카로 완전히 다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유가 폭등 시 화물차 기사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정밀한 유류세 탄력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화석연료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믹스를 앞당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가요? 지금 매일 출퇴근하실 때 주유비 부담을 얼마나 뼈저리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생하고 솔직한 현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가 150달러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시장에 어떤 엄청난 나비 효과가 일어날지 낱낱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